주식,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미증시 훈풍으로 이제 3개월가량 박스권을 맴돌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레벨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일단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추세고 전체적으로 이제 횡보 국면을 통과하면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에 연연하기보다는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잘 골라봐야 된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늘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어디에서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저희 또 착한 홈쇼핑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홈쇼핑 속에서 종목들 쏙쏙 골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저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 어떤지 오늘자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률 나타내면서 좋은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레벨업된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서현탄메탈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4.21%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PN풍년이 52.59%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니온이 40.96%대 수익률이고요. 진성TC가 39%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HQ가 38.1%대 수익률이고요.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36%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ECS가 34%대 수익, 문배철강이 33%, 그리고 백광산업이 28%, 메가MD가 24%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새로운 종목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들 종목의 수익률이 24%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이처럼 방송 중에 언급드린 종목들 수익률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을 훨씬 더 그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상회하는 그런 수익률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잘 골라본다면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도 수익이 이만큼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오늘도 착한 홈쇼핑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들 골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홈쇼핑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홈쇼핑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할 거고요. 함께 호스트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주식쇼 호스트 김재룡입니다. 오늘 종목도요. 흙 속에서 진주를 두 종목 발견했습니다. 제가요 오늘 어딘가로 두 통화를 전화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주식 담당자겠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전화를 통해서 과연 이 회사의 성장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제가 샅샅이 알아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나주주가 출동을 했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 생기자마자 바로 전화를 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런 종목들 꼼꼼히 비교해보고 따져본 종목들 저희 이 시간에 언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방송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노란톡 확인을 하고 있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수익 인증 그 화면들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희님께서 수익 인증샷 올려주셨네요. 수익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 오후 날씨 매우 좋네요. 방송 기대하며 시청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방송 시청 전에도 지금 나는님께서 같은 종목으로 수익이 나셨다.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증샷 보내주고 있으십니다. 저희 방송 진행되는 동안 혹은 이제 뭐 방송 끝난 이후에도 노란톡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작해서 나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이 같은 종목들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저희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오전에 그 수익률을 확인하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지금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이고요. 하나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핸들링하는 저희 전문가님 공략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36.72% 오늘 3월 2일 생방송이었는데 오늘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해외 고객사, 새로운 신규 고객사를 확보됐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 고객사가 무지 중요하겠죠. 확보됐다는 이슈로 해서 올라갔는데 제가 정보를 미리 알았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차트상의 흐름과 이 해당 회사의 성장 모멘텀, 재무적인 구조를 보고서 정확한 타점을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제가 정보를 알고서 미리 해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든 저희는 성장 모멘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 3박자가 맞는 종목만 추천드립니다. 이 노란톡에 들어오셨으면 바로 이런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3월 20일 생방송이었고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고서 만약에 지금 청산을 했어요. 그럼 우리 2타점과 3타점 아직 살아있죠. 주가가 만약에 단기 조정을 받는다면 2타점에서 또 들어가셔도 되고요. 2타점 밀린다면 3타점에서 균등 분할로 들어간다면 무조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수산중공업이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주인데요. 정치 테마주죠. 이런 정치 테마주를 들어갈 때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폭등할 수도 있겠지만 원하는 수익 챙기셨으면 빠른 수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우리 강민준 저희 팀장님, 주식 트레이더 분이 이제 추천드리셨는데 이 종목이 뭐 저희가 테마를 미리 알고 추천드렸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수급의 이동성과 분봉과 일봉의 타점, 주봉과 월봉의 큰 그림,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점이 맞았을 때 성장성과 기본적 기술적 분석 이 상박자가 맞았을 때 우리 강민준 트레이더 전문가님이 공략 종목으로 노란톡에 추천드리고 바로 이런 69.82%예요. 엄청난 수익률을 바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종목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그냥 해당 종목 매수하시고 아직 매수 단가가 오지 않았더라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서 기다렸다 매수 단가 오면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저희 유능한 트레이더분이 많아요. 각 노란톡방에서 핸들링하는 전문가님 말을 잘 들으시고 비중 조절 잘 하시면 여러분도 수익의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종목 명은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매수 타이밍까지 알려드립니다. 그 타이밍대로 그대로 매매하시면 이렇게 방송 중에 언급되고 있는 수익률 가능하신 겁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돼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네, 아주 좋은 종목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비메모리 반도체 중 MCU를 만드는
펩리스 회사. 어렵네요. 자, 어렵습니다. 자, 한 개씩 하나씩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가 뭔가요? 여러분, 메모리 뭐 뉴스 많이 보다 보면 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러잖아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메모리는 기억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하는 반도체. 그 비메모리는 기억 외에 예를 들어서 연산이나 뭐 논리, 더 쉽게 하면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이 해당 회사다. 그 중에서 바로 MCU를 만드는, 이 MCU가 또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바로 사람을 따지면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팹리스가 또 뭐냐? 바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설계와 개발만 해서 반도체 만드는 공장에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만드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죠. 뭐 삼성전자가 그렇게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럼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이런 펠립스 회사가 있냐? 이 해당 회사 있잖아요. 가전제품 유일하게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U 세계 시장 규모가 22조 원입니다. 시청하신 분들이 야, MCU 시장이 이렇게나 컸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싹 둘러보세요.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주위 둘러보면 전기 부품이 있고요. 전자 부품들이 뭐 널려 있죠. 그 중에요. 한 개 이상씩은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자레인지를 저희가 1분 타이머를 딱 맞춰 놓잖아요. 그럼 명령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내가 1분을 맞춰 놨으니까 그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당연히 MCU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공기청정기도요. 제가 온도를 높여놓잖아요. 거기에 맞을 때 미세 농도가 이 정도 됐을 때 틀어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가동이 돼야겠죠. MCU, 명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반도체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니까 바로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바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MCU 시장은 크게 가전과요, 자동차, 산업용으로 나눕니다. 이 가전은 거의 MCU 20%는 차지하는데 이 해당 회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게 바로 MCU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주변에 뭐 에어컨, TV, 냉장고 다 MCU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해당 회사 지금부터 조금 기대가 되지 않나요? 뒤로 갈수록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코로나 영향이 없던 MCU 시장입니다. 코로나 영향이 없어요. 앵커님, 우리 코로나 때 대부분 어디서 생활했나요? 대부분? 집에서 그렇죠. 재택근무 많이 했죠. 재택근무 많이 하고 집콕 쪽, 그래도 집콕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가전 수요가 늘었답니다. 이 가전 수요가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중국에서는요. 이 세계적인 가전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해당 회사가 바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틀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코로나에서 영향이 없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당연히 매출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 2024년까지 연평균 6.7% 성장을 예상합니다. 6.7%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6.7% 성장해봤자 사양 산업도 있고요. 유지되는 산업도 있는데 6.7% 성장이면 고성장으로 꼽히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이 입지를 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이 성장률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앵커님 지금 혹시 가전 쪽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가전 제품 회사 혹시 아는 회사 몇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해외든 국내든. 가전제품. 일단 국내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그렇죠. LG전자, 예, 그리고 맞습니다. 뭐 대우. 네네. 아우, 많이 아시네요. 네. 이 정도는 다 알지만, 네. 바로 이 해당 회사가 이런 회사에 다 납품을 해요. 자, 삼성도 납품을 하고요. LG, 대우 밑에 보면 뭐 파세코, 코맥스, 뭐 오성 이런 국내 대기업들, 굴지의 대기업에 납품하고요. 해외 쪽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도. 필립스, 파나모닉, 뭐 샤오미, 하웨이. 해외의 굴지의 대기업에 납품해요. 그래서 국내에요. 240개 업체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해외에는 560개나 되는 업체에 납품해요. 토탈 800개 이상의 업체, 대기업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되게 어려움에 처했다고 이 회사가 흔들리나요? 그렇지 않죠. 800개가 넘는 고객사를 확보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 업황 자체는 지금 좋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해당 회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한 개 회사 잘못했다고 해서 이 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변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국내 유일입니다. 유일 MCU. 가전 쪽에서는요, 국내 유일의 MCU, 펠립스를 이 회사만 하고 있어요. 독보적이에요. 이 회사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 세계 시장에서 가전의 4위예요, 4위. 이 글로벌 시장에서 4위라는 건 그만큼 기술력과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고요. 국내에서 독보적인 1위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이 회사의 경쟁력이 그만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에요. 또 장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회사는 세계 4위를 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회사는요, 펜리스 회사는 이 최종 단계 성능 이 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했으면 연구와 개발을 했으면 이거를 최종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지 이 반도체 공정이 맞는지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이 해당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 라인을 갖추고 있어요. 다른 회사는 어떠면 펠립스 회사들은 이걸 연구 개발을 한 상태에서 개발과 설계를 한 상태에서 다른 업체에 넘겨줘요. 야, 여기까지 했는데 너 한번 해봐. 니네가 이거 맞는지 이게 올바른 지금 설계와 방식인지 개발인지 좀 알려줘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말이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면요? 네, 원가. 네. 아, 원가 절감? 네, 맞습니다. 바로 원가 절감. 원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바로 경쟁력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잖아요. 단가 면에서. 이 해당 회사가 그래서 글로벌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회사의 매출 추이입니다. 이 회사는요, 13년 동안 매년 2006년도에 시작해서 매년 13%씩 꾸준히 성장을 한 겁니다. 계속 우상향 가는 거 보세요. 2006년부터 계속 매년 13% 성장했고요. 2006년도에 시작할 때 글로벌 16위였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14년 만에 글로벌 4위까지 껑충 뛴 그런 업체예요.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게 쉽사리 이어낼 수 있는 이 국내 점유율이 아니에요. 국내 성장률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성장률이 이렇게 뛰어나게 올라갔다. 가파른 우상향으로 올라갔다. 이 회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싸게 팔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만지작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매수 단가와 대응 전략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IoT 시장의 핵심. 이 IoT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사물 인터넷.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모를 채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한 건데 네. 대부분 모르거든요. 이 IoT 하는데 이 사물 인터넷. 이 사물 인터넷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 사물 인터넷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잘 네. 몰라요, 일반인들은. 자,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은 말이죠. 바로 사물이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상하죠? 네. 자, 에어컨이나 TV가 바로 인터넷을 하는 겁니다. 이 팔에 딱 나와서 웹 서핑을 하고 쇼핑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사물 간에 서로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서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앵커님, 혹시 여기 오빠가 계신가요? 오빠 있어요? 저요? 네. 아니요. 있다고 그럼 가정합시다. 네. 네. 그럼 이름을 잠시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빠가 동생을 그럼 급하게 부른다. 이제 오빠들이 이러잖아요. 야, 주연아, 빨리 들어와봐. 빨리 방으로 빨리 와. 이러잖아요. 그럼 동생이 막 달려가잖아요. 네. 달려가면 오빠가 뭐라고 합니까? 물 좀 떠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물 좀 떠와. 불 좀 꺼줘. 이러잖아요. 불 딱 끄잖아요. 그 남동생 있는 사람들은 형들이 뭐라는 거야. 야, 재롱아, 빨리 와봐. 큰일 났어. 그럼 제가 얼른 뛰어갑니다. 저희 형이 있어요. 많이 당했는데. 왜요?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그러면 리모컨 좀. 이래요. 이런 걸 많이 당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이에요. 서로 사물 간에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핸드폰 하나로요.
불을 끌 수가 있고, 그리고 핸드폰 하나로 침대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TV를 걸 수가 있고, 공기청정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진보적이고 진화적이고 기술적으로 조금 뛰어난 기술이 점차 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 MCU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의 그 신제품 개발 주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초전력이에요. 우리 보면 이 스마트폰하고 이 PC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전력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바로 PC가 더 많이 들어갔죠. 당연히 사물 인터넷을 하려면 초전력이 필요한데 해당 회사가 초전력 MCU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 완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회사의 실적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그 전에 주가는 기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 전에 또 뭔가요? 좋은 타점을 생성해 놓겠죠. 저희가 먼저 선취매를 하는 겁니다. 자, AI 시장에 맞는 스마트 MCU. 뭐 AI가 뭔가요?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요, 공기가 질이 안 좋아요.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알아서 지금 매우 나쁨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공기청정기를 빨리 틀어서 어느 정도 세기로 해야겠다. 그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로봇 청소기가 봤을 때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재료가 너무 어지럽혔다. 그럼 알아서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런 걸 바로 MCU가 더 진화되면서 더 유기적으로 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해당 회사가 만드는 게 바로 MCU 기술과 개발을 하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기대가 되죠. 자, 정부가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천 기술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돕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아베가 그 수출 규제했죠. 반도체 소재에서. 그때 저희가 국산화를 잃었던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부와 기업 간에 합작을 해서 뒤에서 정부가 뒷배가 될 테니 너희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해서 지금 국산화에 성공한 게 많죠. 제가 얼마 전에도 종목을 다뤘었고요. 이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지금 뒤에서 딱 받쳐주고 있고, 니네 인공지능 쪽으로 정부 과제를 한번 너네 잘 수행해봐. 우리가 뒤에 딱 있을게. 그럼 어떻게 해요? 빠른 시일 내에 당연히 성공하겠죠. 정부가 뒤에 딱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장성 어마어마하죠. 모멘텀 어마어마합니다. 이 회사가 만약에 이뤄낸다면 당연히 이 회사의 실적이 올라가고 주가에 영향이 끼쳐서 기대치를 방영하니까 주가는 상승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CU 가격의 상승, 뭐 당연한 거죠. MCU 가격이 상승했어요. 뭐 차량용 반도체 요즘 뭐 대란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승도 했었고, 그리고 MCU 반도체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승하니까 이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뭔가요? 바로 그 회사의 매출이 상승하겠죠. 당연히 원가에서도 더 높게 책정하니까 이 회사의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가요, 준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행복한 상상보다 행복한 현실이에요. 행복한 현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차량용 자석을 개인에 맞게 알아서 조절. 지금 차량용 MCU에 이 회사가 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있긴 하지만 이 회사가 진출하는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MCU 차량용 반도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뭐 쉽게 얘기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 자석을 마음대로 개인에 맞게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미세하게,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음악이 저절로 나오고, 내 온도에 따라서 생체 리듬에 따라서 뭐 히터나 에어컨도 나오고, 밖의 온도를 비교해서요. 이런 것들 가능한 게 바로 MCU다. 그거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게 이 해당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앵커님. 이렇게 제가 4분기 어닝 쇼크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목이 터지라고 설명했는데 4분기에 어닝 쇼크가 일어납니다. 탈락. 탈락입니다. 탈락 아닐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어닝 쇼크가 일어났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뭔가요? 바로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이 급감하다는 얘기인데, 바로 실적이, 이 영업이익이 뭐 거의 쇼크 수준이죠. 뭐 기절할 수준으로 쭉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85%돼 있는데, 이게 공시자료 제가 캡처했던 건데 공시자료가 잘못됐더라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 공시에 잘못 나온 건데. 자, 4분기 보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5%입니다.
85%. 밑에 보세요. 2020년 4분기와 2020년 3분기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88%예요. 매출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큰 마이너스 80%입니다. 이거 화가 날 일 아닙니까? 탈락이죠. 네. 그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네.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담당자에게 통화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화가 난 상태에서 전화를 합니다. 띠띠띠띠띠 여보세요. 나 소중한 주인가 지금 열받았어. 하니까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 이사님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중년 남성이고 목소리가 나지막한 목소리셨는데 그거에 조금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저도 낮췄는데 지금 이 성장 모멘텀이 어마어마했고 그동안 잘해왔는데 왜 갑자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8%가 되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어떤 거야 라고 하니 이 이사님께서 이 주식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출액은 크게 변함이 없었지만 원가 면에서 12%가 올라갔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 지금 반도체 대란이잖아요. 그렇다니까 이 MCU를 좀 만들어줘. 이거 좀 빨리 파운드리 업체에서 만듭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거 좀 만들어줘 하니까 애들이 아니야 니네 거보다 이거 반도체 먼저 만들어야 돼. 좀 제발 좀 만들어줘 하니까 그럼 니네 1,000원 하는 걸 2,000원 줘.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이 회사가 영업이익 면에서 마이너스가 된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자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단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내가 지금 MCU를 할 때 설계와 개발할 때 당연히 나도 단가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생산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럼 근데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뭐니? 도대체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에서 뭐 단기적으로 들어간 거 꾸준히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그거를 바로 판가비에서 처리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임기응변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워낙 무서운 말투로 했거든요. 저 인상이 좀 어두운 인상 아닙니까? 그래서 어두운 말투로 하니까 그분이 임기응변할 수 있어 제가 실제로 그런지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자, 매출 원가가 보이시죠? 파운드리 때문에 11.4%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보면 판관비도 36.3%가 증가를 한 거예요. 경상 연구계열이고 그분이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식담자를 통화를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아까 지금 탈락이라고 말씀드렸죠, 앵커님이. 네. 탈락인데요. 네. 자, 4분기가 어닝 쇼크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단가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근데 보세요. 이게 탈락인가요? 이게 바로 4분기까지 나온 거예요. 자, 1분기, 2분기, 3분기 되게 잘했고요. 4분기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인 1년 매출액을 봤을 때는 우상향이고요. 19년보다 20년도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올랐고 순이익도 올랐어요. 4분기만 그랬던 건데 주식시장에서는 마치 이 회사가 큰일 난 것처럼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어요. 어닝 쇼크로. 이거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당연히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 지금 제가 성장 모멘텀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 4분기 어닝 쇼크 아니다. 매출액 1년 매출액 당연히 작년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지금 실적 문제 없고요. 성장 모멘텀 문제 없습니다. 이 회사 종목명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궁금하시면 지금 노란톡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네, 지금이 조정이 오히려 그 매수의 기회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알려드릴 거예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 한 공략할 종목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다들 막 매수하고 지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 집중을 안 하시는데 자. 첫 번째 종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모멘텀들 설명을 드렸고요. 매수하셨으면 다시 한번 TV에 집중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재무적인 부분 더욱더 꼼꼼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재무적인. 자, 성장 모멘텀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4분기 어닝 쇼크 아니다. 충분히 더 이번 연도에 더 성장할 수 있다. 이제 알아봤고요. 그럼 이사 매출액을 좀 봐야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보면 뭐 보세요. 우상향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우상향이고요. 뭐 13.7% 전년 대비 13.7%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면에서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 75, 78, 139, 179, 139
전년 대비해서요 바로 26.5%라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이익이 남잖아요. 지금 이게 어닝 쇼크고 주가를 하락으로 내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정은 악재를 조그만한 악재를 큰 악재 마냥 악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차트에서도 볼 겁니다. 자, 다음 거 보게 되면 자, 자산입니다. 자산은 뭔가요, 여러분들? 바로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자산이다. 근데 어떤 거예요? 부채보다 자본이 많아요. 뭐 전혀 염려될 게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실적은 안정적이고요. 재무 구조는 건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쪽 보면 최근을 보면 뭐 어떤가요? 돈을 잘 벌어갖고 와요. 돈을 잘 벌어갖고 오고 투자활동 현금을 해서 어딘가에 투자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투자 잘하고 있고요. 재무활동에서도 돈을 잘 갖고 있어요. 이 투자활동이 마이너스 됐다는 건 뭔가요? 바로 기업에서 돈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나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유형자산에 투자했다면 설비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고 설비에 투자했다면 그게 향후 빠르면 6개월 길게는 2년 안에 매출로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회사 실적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겠죠. 투자활동 현금흐름표가 마이너스인 게 좋고요. 재무활동도 마이너스인 게 좋습니다. 돈을 잘 갚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돈을 큰 폭으로 갖고 옵니다. 갖고 왔는데 바로 이 밑으로 넣어요.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고 싶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 들어갈까요? 연구개발 쪽이나 들어가거나 유형자산이나 어딘가에 들어가겠죠. 쓸데없이 뭐 쓰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자산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큰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채 비율 무려 38%입니다. 상장사 기준 100%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균 부채율이 상장사 100%인데 이 회사 38%예요. 부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보율을 같이 봐야 돼요. 부채랑 유보율을 봐야 되는데 유보율이 1100%예요. 38% 대 1100%. 회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유보율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재무구조 건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ER 보세요. PER 보면 22.1이에요. 자, 펜리스 해외 평균이 말이죠. 보다시피 PER 30배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인데 해당 회사가 22예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얘는 22니까 해외 평균 대비해서 아직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무대표를 보면은 지금 현재 실적은 안정적 우상향 가고 있고요. 재무 구조는 건전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성장 모멘텀, 어마어마한 성장 모멘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 종목명과 매수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궁금하시면 지금 노란톡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네. 모르시겠으면요, 그냥 노란톡 들어오셔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 중에 매수 사인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따라서 들어갈 뻔했네. 이 기회를 놓칠 소냐 하고 따라 들어갈 뻔했는데, 자, 여러분, 이 종목도요, 그런 종목입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매수 타점이라던가 종목명 방송 끝난 직후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저희 뭐 종목은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사실상 매수 타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3타점까지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매수 타점 받아 가셔서 따라서 매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차트상 위치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차트 당연히 봐야겠죠, 여러분. 이제 기술적 분석 볼 차례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낱낱이 한 기업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한 개씩 성장 모멘텀, 뭐 재무제표, 차트까지 해주는 곳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U 사업 기대감입니다. MCU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대감으로 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였었고요. 자, 실적 부진. 실적은 주가와 비례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부진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요. 다음 걸 보게 되면 자, 실적 또 나오잖아요. 실적 기대감에 의한 상승입니다. 실적이 올라갈 것 같다.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올라갈 것 같다에 의해서 상승을 이뤄냈던 겁니다. 이거 엄청난 폭발적 상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음 걸 보시면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4분기 어닝 쇼크에 의한 하락, 오히려 기회. 이 어닝 쇼크였나요?
이 뉴스만 보면, 이 정보만 보면 누가 봐도 이게 어닝 쇼크고 이 회사 난리 날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4분기 어닝 쇼크가 왜 일어났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딛고 일어날 수 있고 1년 동안 총 매출액을 봤을 때는 오히려 크게 성장했습니다. 작년보다. 2019년보다 2020년 성장했고요. 2020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4분기 어닝 쇼크의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조정은 단기적인 조정이고 오히려 우리가 싼 단가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보면 121선 지지하고 있고요. 밑에 뭐가 올라오나요? 장기 이평선들 241선, 481선이 정비열로 올라오고 있어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박스권 돌파 후에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보세요. 지금 추세선상 맞고 있고 박스권 돌파하고 조정을 받고 있고 밑에서는 장기 이평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고 이쁜 파동을 그는 아름다운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어딘가에 우리가 매수 1타점, 2타점, 3타점 이렇게 3등 균알로 들어갈 수 있는 균등 분배로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죠. 하락은 하락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고 좋은 진주 땡큐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매수 타점 궁금하시고 대응 전략 궁금하시면 지금 노란톡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비메모리 그 반도체 관련해서 MCU를 만드는 팹립스 회사였습니다. 관련한 정보,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에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두 번째 종목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들어갈 텐데요. 두 번째 종목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이 시간에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수익률 흐름 상당히 좋고요. 수익률 한 단계 레벨업되면서 24%대 이상 수익률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현탄 메탈이 84%, PN풍년이 52%, 유니온 40%, 진성TC 39%고요. 슈프리마 HQ가 38%, 그리고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36%, ECS 34%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배철강 33%, 백광산업이 28%, 그리고 메가MD가 24%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수익률 저희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보 정확히 받아가셔야만 가능한 수익률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또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공조 시스템 부품 업체입니다. 이 자동차 공조 시스템이 또 뭔가 싶은데요. 외부 공기와 차량 안에서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순환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의 쾌적한 운전을 위해서겠죠. 쉽게 얘기해서 에어컨 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에어컨 히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공조 부품은 부피가 커요. 이 자동차 부품 중에 큰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공조 부품인데 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현지 조달해야 돼요.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물류비가 비싸요. 부피가 크다 보니까 물류비가 비싸기 때문에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현지, 대부분 이 공조 부품들은 현지에 있습니다. 만약에 뭐 현대기아차면 현대기아차 부품, 공조 시스템 부품하는 업체는 이 국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이 1차 회사, 협력회사의 밑에 부품을 내는 회사인데 이 1차 협력회사가 요즘 핫해요, 여러분들. 바로 매각설인데요. 매각설이 뭐 10조다, 뭐 대기업들이 서로 인수하려고 글로벌 쪽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지금 이 회사가 납품하는 회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이름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얘기하면 이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노란톡에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기아차, 자, 폭스바겐, GM, 포드. 자, 글로벌 완성차에서 1위 업체가 폭스바겐이죠. 이 업체, 이런 대기업군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다가 해당 회사 완성차를, 공조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그럼 뭔가요? 이 말은 곧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폭스바겐 전 세계 글로벌 1위예요. 내연기관에서. 현대기아차 국내 독점 아니겠습니까? GM도 있고요. 포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재료는 1차 부품 회사가 한다. 이거 자동차 부품 회사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원재료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1차 부품, 1차 협력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차 벤더사, 1차 협력사에서 재료를 구입해서요. 이 부품 회사에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냐면 바로 변동폭이 크지 않아요. 많은 양을 수입해서 갖고 있다가 이 밑에 부품을 대주는 만들어주는 회사에 주기 때문에 가격 변동, 원가에서 크게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도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다. 원가 면에서도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차가 나옵니다. 얼마 전 이 회사가 전기차로 해서 핫 이슈 테마로 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상승을 했었는데 이 전기차 공조 시스템, 이 전기차 공조 시스템 아까 그 내부 외부 순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전기차에? 글쎄요, 전기차에 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내연 기관에도 필요한데 네. 전기차는 필수적입니다. 전기차가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휴대폰 있죠, 우리 핸드폰에서 통화를 오래 하면 어떤가요? 핸드폰. 뜨거워져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 네, 이 전기차가 배터리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배터리로 돼 있는데 우리가 운행을 오래 하고 장기 운전하고 공회전을 오래 시켜놓으면 어떤가요? 이 배터리가 열이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배터리를 식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기차 공조 시스템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목받고 특정 섹터 테마에 연결돼서 주가가 상승을 이끌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전기차 테마에도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와 멕시코 동반 진출. 아까 뭐 10조 매각설에 막 휩싸였던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 이 회사가 부품을 납품한다고 했잖아요. 그 회사는 멕시코에 같이 동반 진출을 해요. 동반 진출을 했는데 왜 멕시코로 갔을까요, 얘들이? 바로 미래의 먹거리죠. 전기차의 본고장이 어딘가요? 바로 미국이겠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널리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멕시코에다 공장을 탁 세워놓으면 싸잖아요, 미국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미국에다가 제가 뭐랬어요? 아까 물류비가 비싸서 현지 조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다 딱 공장을 지어놓고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유럽 쪽에 수출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멕시코에 해당 회사가 1차 협력사와 같이 동반 진출을 해서 바로 이런 매출을 이뤄냅니다. 19년도에 진출해서요. 지금 우상향으로 가는 패턴 보세요, 여러분들. 이 회사가 250억이었습니다. 2021년에 250억인데 250의 달성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뭔가요? 바로 300억 달파예요. 그 작년에 보세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뛰어나죠. 이 회사 매출액이 800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성장률을 보면 당연히 이게 실적이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실적주다. 실적은 주가와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주가 상승으로 이끌겠죠. 거기다 전기차 테마가 있잖아요. 왜 멕시코로 괜히 갔겠습니까, 애들이? 당연히 원가 측면도 있고 현지 조달하기 위해서 전기차의 미래의 먹거리를 보고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뒤에 나오면 또 어마어마한 성장 모멘텀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무릎을 탁 칠 수도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전력 반도체. 갑자기요, 공조 시스템 얘기는 전력 반도체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전력 반도체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력을 제어하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이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이에요. 핵심. 전력 반도체가 AI가 있고요. 5G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이 전력 반도체가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해당 회사가 2019년도에 이 전력 반도체 업체를 자회사로 인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게 바로 잠시만요. 이 회사가 뒤에 한 칸이 없어졌어요. 자, 이 회사 그래서 작년부터요 무슨 작업에 들어갔냐면 바로 이 자회사가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지금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전력 반도체가 주진공에서도요 전력 반도체가 2배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전력 반도체가 지금 곽강을 받고 있는데 2019년도에 이 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을 딱 하니 시켜놓고서 바로 신한금융투자와 작년부터요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력 반도체 자체가 어마어마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고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자회사 자체도 전력 반도체에 대한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본회사도요. 그럼 이 자회사 괜히 인수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작년부터 신한금융투자를 주관사로 딱 계약을 맺어놓고 지금 IPO 작업, 상장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전력 반도체는 이 자회사 상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가 있나요? 당연히 이 본회사, 모회사잖아요. 아들 자자니까 모회사인 이 해당 회사가 폭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안정적인 본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테마에 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반도체, 자회사, 반도체 이 테마가 몇 개인가요? 내연기관에 지금 이제 코로나를 벗어났으니까 매출이 올라갈 것이고 전기차 테마 지금 전기차 계속 늘어날 거예요. 저변화가 될 것이고 자회사가 전력 반도체 중심에 지금 상장하려고 준비 중이고 자, 이 세 가지 섹터에 연결되어 있고요. 성장 모멘텀이 어마어마한 이 회사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종목명 궁금하시고 매수 단가 대응 전략 궁금하시면 지금 노란톡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네, 모멘텀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랑 차트 움직임까지 한꺼번에 쭉 네네. 바로 살펴볼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재무를 보시게 되면 이 매출액이 좀 줄긴 했습니다. 이게 왜 줄었을까요? 바로 코로나에서 내연기관차들 일반 우리 가솔린이나 디젤 기관차들이 많이 안 팔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줄은 거고요. 코로나 영향을 이 회사도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매출이 뭐 큰 폭으로 줄긴 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안 되고요. 자, 밑에 보게 되면 이 188% 당기 수익이 좀 증가는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요. 근데 지금 이 180 당기 수익이 증가를 했는데 제가 이걸 빨리 알아봤어요. 이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왜 늘었냐 보니까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영업 외 수당으로 수익으로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빨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게 되면 제가 확인해 봤어요. 바로 3,600포인트 정도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업 외 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당기 수익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채, 자본 깔끔합니다. 부채보다 자본이 많아요.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을 보세요, 여러분.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뿔맛뿔이 바로 성장 기업 아니겠습니까? 현금의표 괜찮습니다. 자, 보고 부채 뭐 나쁘지 않고요. PER 보세요. 자동차 부품주보다 저평가, 아직 시장에서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최대주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보게 되면 전기차 이슈, 아까 전기차 섹터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지금 전기차에서 한 단계 업한 상태예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60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지금 이 밑에 보면 박스권과 추세선의 중앙 라인에 딱 위치하고 있고요. 밑에 장기 이평선 따라 들어오고 있고 앞에 파동들을 수급을 해 넘겼어요. 그럼 이 어딘가에 되게 좋은 매수 타점이 1타점, 2타점, 3타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이요, 성장 모멘텀 어마어마하고 재무 구조도 건전합니다. 그리고 차트상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 종목명, 매수 타점 궁금하시면 지금 노란톡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네, 두 번째 종목 자동차 공조 시스템 부품 업체였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두 번째 종목에 조금 더 비중을 싣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 모두 방송 끝난 직후 저희 1분 뒤에 노란톡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지금 빨리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